아프리카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청해부대 문무대항함 장병 전원을 태운 수송기가 잠시 뒤에 국내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욱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지만 사상 최대 군 집단 감염을 놓고 책임론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시고 청해부대 집단 감염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확인된 확진자만 301명 가운데 247명입니다. 일단 전원 귀환 조치가 됐고요. 곧 도착할 예정인데 해외 파병 부대가 이렇게 집단 감염이 돼서 임무를 다 마치지 못하고 복귀한 적이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 가입 30주년이거든요, 금년이. 예. 30주년 동안 유엔 PKO 또 기타 여러 형태로 이 평화,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 파병 부대가 중도의 이런 코로나 감염 사태로 인해서 복귀한 사례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어쨌든 우리 파병 장병들이 그동안 전 세계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국제 평화에 많은 기여를 해왔거든요. 예. 실제 청해부대 같은 경우도 2011년 그 3호 주월 2호를 이 구조해낸 그렇죠. 그 여명 아덴만의 예. 여명 작전 우리 국민들 기억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 많은 기여를 했는데 사실 이번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오점으로 남을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열악한 지역에서 상당히 고생하다가 또 감염까지 됐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큰 상황입니다. 82%가 이제 감염이 됐으니까요. 나머지도 잠복기를 감안하면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럼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좀 전문가로서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번 사건을 인해서 우리 군 전체가 코로나에 뭔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라고 그냥 매도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냐면 예. 그동안 군이 코로나 대응을 상대적으로 잘했거든요. 네. 그래서 군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 생활관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환경에서 비교적 다른 집단군에 비해서는 코로나 상황이 적었어요. 예. 그동안 많이. 근데 제가 볼 땐 이번 청해부대의 경우에는 조금 안이한 대처를 하지 않았을까. 대통령께서도 좀 안이한 대처를 질책하는 거에 대해서 달게 받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예. 어떻게 보면 여당 대표도 안일함이 혹시 있지 않았는가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함정 우리 김 앵커님도 함정 취재해 보셨겠지만 예, 해봤습니다. 굉장히 좁거든요. 예. 우리가 보통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산미를 피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밀착, 밀접, 밀폐. 예. 근데 이게 지금 함정은 딱 이 세 가지가 구비되어 있는 조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굉장히 제한된 공간에서 예. 아마 이 통풍 같은 것들도 제대로 2층, 3층 침대에서 그럼요. 자잖아요, 그럼요. 보통. 공조 시스템이 가동된다 하더라도 예. 굉장히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에 함정뿐 아니라 지난번에 일본에 접안했던 다이아몬드 예. 프리메스호요. 그 배에서도 이 상당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집단 나와서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집단 감염됐고 예. 미 항공모함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것을 최초에 우리가 좀 더 백신 접종과 이후 조치를 좀 더 세밀하게 좀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우리 센터장님은 군에서 30년 넘게 있었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지금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 1년 7개월입니다. 그렇다면 군 당국도 나름대로 부대마다 매뉴얼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요. 예. 기본적으로 정부의 방역 지침이 예. 이제 기본이 되고 그 네. 지침에 따라서 부대별로 또 각 특성에 따라서 발전시키지만 일반 방역 지침보다 훨씬 강한 예. 그런 지침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매뉴얼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휴가를 갔다 오면 예방적 격리를 한단 말이죠. 네. 확진이 안 됐는데 또 의심 증상이 없어도 예방적 격리를 해서 일정 기간 동안 격리시켰다가 예. 또 합류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철저하게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운영을 해왔는데 이번 청해부대 같은 경우는 국방부가 당초 발표했던 대로 일단 백신 접종의 기회를 제대로 못 가졌고 네. 그다음에 워낙 우리 국내에 있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 행정력이 잘 미치지 않는 범위에 있다 보니까 아마도 초기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그럼요. 예. 지금 앞서 보니까
제보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 군 장병들이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이게 일반 독감과 좀 다른 것 같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나치게 좀 안이하게 대처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결국 함정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예. 그런 의심즉 사항이 있었으면은 즉각 대처를 하고 예. 또 상부에 보고를 하고 상부에서 지침을 신속하게 내려주어서 관련된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네네.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지금 이 301명이 전원 다 이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사후 약방문입니다만 이렇게 조기 귀국할 거였다면 차라리 좀 더 교대 시간을 빨리 접종된 인원을 먼저 보내고 예. 이 지금 현재 예. 청해부대를 좀 인문부 대항함을 빨리 귀국시키는 이런 조치를 취했다면 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님 입장에서는 예. 이건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장관도 조금 늦었지만 나와서 국민들께 사과를 했고 예. 저도 예비역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장병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청해부대 나가 있는 인원들 좀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한번 후배들에게 제가 사전에 경고라도 줬으면 예.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했는데 저도 제대로 그렇게 못했다는 점이 예. 저도 좀 반성이 됩니다. 예. 네네. 그런데 이게 뭐 불만 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격리장병 급식 파문이 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럴 때 이제 불만 사항들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군에서 좀 적극 수용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감기 기운이 있는데 독감 증세까지 있는데도 이게 그냥 타이레놀만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는 거 보면 그런 게 좀 전혀 수용되지 않는 구조인가 아니면 해외 파병 부대여서 한계가 있었던 것인가. 후자 어떤 쪽에 점이- 가깝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아마 예. 이게 국내에서 일어났다면 뭐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국내에서 이런 불편함이 있었다면 급식 사태와 같이 예. 우리 장병들이 예. 불만을 뭐 요즘 SNS를 통해서 바로바로 얘기를 하고 또 군도 그걸 경청하면서 또 즉각적인 시정 조치들을 취하고 예. 있거든요. 예. 근데 이미 해외 나가 있고 거기서 사실 협조하기도 어렵고 신속하게 대처하기도 제한되는 측면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네, 백신이라도 좀 맞고 갔으면 그럼요. 좋았을 텐데 그때 상황은 그러니까 출발할 때 아덴마로 출발할 때는 우리나라에 이제 백신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못 맞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또 맞을 기회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해외 파병 인력이 4만 6천 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 정도는 아마 안 될 겁니다. 예. 숫자가 그 정도는 안 될 거고요. 아마 예. 1000단위일 것 같은데. 1000단위요. 예. 그렇다면 국방부에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예. 예. 그렇다면 다른 부대 같은 경우에 한빛 부대, 아크 부대 이런 부대는 이제 백신 접종을 맞고 갔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 파병된 근처 나라에서 맞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파병이 몇 가지 그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이 주도하는 UNPKO라고 그러죠. 예. UNPKO 같은 경우는 남수단 같은 경우는 네. 한빛 부대 아. UNPKO입니다. 아마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유엔을 통해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아크 부대가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 나가 있는 아크 예. 부대는 그거는 UNPKO가 아니고 거기는 이제 국방 협력 차원에서 아랍에미레이트 요청에 의해서 파병된 케이스거든요. 예. 그러면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 장병들에게 접종을 시켜줘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가 접종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청해 부대는 다국적 군으로 나가 있는 부대입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2월 달은 우리가 이미 맞질 못해 백신이 들어오기 전에 나왔기 때문에 못 맞았고 그럼 이후에 만든 방법은 현지에서 협조해서 현지에서 맞는 방법이 있고 예. 아니면 한국에서 항공 수송을 해가지고 아. 우리 백신을 가지고 가서 맞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지 못했을까 예. 하는 부분이 아쉽거든요. 예. 다국적군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청계부대가 활동하고 있는 그 해역에 예를 들어서 바레인의 미 5함대사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실제 그 미 함대사를 통해서 협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예. 좀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예. 국방부는 뭐 현장 배에서 맞으면 사후 또 예우라든지 이런 데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지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신속하게 항공기를 통해서
우리 함정은 우리의 영토니까 예. 우리의 장병에게 주는 거니까 우리 백신을 좀 빨리 가져가서 예. 거기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도 유감을 표명했고 예. 또 우리 국방장관도 사과를 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뭐 적극성만 있었다면 군의관도 파견할 수 있고 백신도 보낼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청장도 그런 말씀을 했지요. 우리 최초의 세밀한 협의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예.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이 백신을 그쪽으로 가져가는 것은 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면 결국은 그 과정에서 조금 안이하게 이를테면 조금만 참으면 되지 않을까, 조금만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혹시 그런 생각이 예. 이런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좀 건강이 좀 안 좋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우리 병사들은 바로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제 네.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요. 다른 장병들도 다 격리 치료를 받는 거죠? 그럼요. 어디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증세가 심한, 예. 다시 말하면 입원했던 그런 장병들은 수도병원이라든지 예. 이런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집중하게 되고 네네. 국방어학원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국민들 또 해외 교민들 예. 이 분리 수용했던 그런 이 시설이 있거든요. 예. 그쪽으로 또는 해진의 해군 시설을 예. 이용을 해서 인원들을 최대한 분산하고 안전하게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군이 작년 코로나 초기부터 국민 방역이라든지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섰었고 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도 저는 늦었지만 예. 우리 공중급유기 2대가 가서 신속하게 전원 들여왔고 장병들을 제가 볼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하고 예. 또 원상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 이 장병들뿐만이 아니라 이미 나가 있는 현재 있는 장병들 또 앞으로 나갈 장병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후 조치를 해야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철저한 사후 조치 끝까지 치료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도 좀 수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